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5년간 시니어 체력관리를 연구해온 정아림 박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박선홍 67세님처럼 매일 성실하게 기구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무릎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나이에 맞지 않는 동작들이 근육보다 관절에 먼저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사실 60대 이후에는 20대, 30대 때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연골이 얇아지고 근육 회복 속도도 느려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젊은 시절 운동법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특히 헬스장에서 흔히 보는 5가지 동작은 정말 위험해요. 윗몸 일으키기, 목 크게 돌리기, 레그 프레스 고중량, 거꾸리 매달리기, 아령 들고 옆구리 흔들기 같은 동작들 말이에요. 이런 동작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25년간 수많은 분들의 운동 루틴을 조정해오면서 느낀 건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운동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안에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운동 후 오히려 더 아파 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박선홍 67세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아침마다 윗몸 일으키기 30개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헬스장에서 레그 프레스로 마무리하시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날씨 탓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도 굳어지고 일상 동작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량을 더 늘려봤답니다. 목도 크게 돌리고 거꾸리 매달리기도 해보고 아령도 더 무겁게 들어서 옆구리를 열심히 흔들어 봤어요. 하지만 오히려 어지럼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박선웅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루틴을 자세히 살펴보니 단 5가지 동작이 문제였어요. 그 위험한 동작들을 완전히 빼고 대신 호흡과 체중을 활용한 안전한 동작들로 바꿨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뒤 박선웅님은 계단 오르내림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없어지고 허리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60대 이후의 몸은 자극보다는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운동보다는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운동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대체의 동작들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박선옥님처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당장 멈춰야 할 위험한 동작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정말 수많은 분들의 운동 루틴을 조정해왔는데요. 아래 5가지 동작은 60대 이후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윗몸 일으키기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동작이 왜 위험한지 아시나요? 허리를 과하게 굽히면서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거든요. 국내 근골격 연구소와 노년 체력 가이드에서도 복부 강화는 구부리기보다 복부 조이기 중심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64세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아침마다 윗몸 일으키기 30회를 하시다가 허리 통증이 시작됐거든요. 처음엔 운동 부족인 줄 알고 더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어요. 대신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아랫배를 살짝 당기는 복부 브레이싱이나 데드버그 같은 동작으로 바꿔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숨을 참지 말고 말할 수 있을 만큼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부 운동을 할 때 허리가 먼저 느껴지지 않나요?
두 번째로 목을 크게 돌리는 동작도 정말 위험해요. 과도한 회전과 젖힘이 어지럼과 경추 자극을 유발하거든요. 국내외 노년 균형 연구에서도 목에 큰 원 그리기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정지하는 스트레칭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71세님도 샤워 후에 목 돌리기를 습관적으로 하셨는데 어지럼이 점점 심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특히 고개를 뒤로 젖힐 때 심하더라고요. 목 주변 혈관이 눌리면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턱을 살짝 당기고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서 10초 정지하는 동작을 3세트 정도 해보세요. 절대 통증이 있는 방향으로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목을 돌릴수록 시야가 흔들린 경험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레그 프레스에서 고중량을 다루는 거예요. 깊은 굴곡과 높은 하중이 무릎 연골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하체 강화는 체중을 활용한 스쿼트와 낮은 스텝업이 훨씬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박철호 69세님은 레그 프레스 중량을 계속 올리시다가 계단 내려갈 때 무릎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무릎 앞쪽이 눌리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평지를 걸을 때도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8회씩, 낮은 발판에서 오르내리기를 6회씩 해보세요.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발끝 방향을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하체 운동 뒤에 무릎 앞쪽이 눌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번째는 거꾸리 매달리기인데요. 머리 쪽으로 압력이 몰려서 혈압과 눈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녹내장 위험군에서는 거꾸리 동작을 피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최영수 66세님도 거꾸리를 한 뒤로 두통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뇌압이 올라가면서 생긴 문제였어요. 어지럼도 함께 나타났고요. 벽에 종아리만 올리는 완만한 다리 거상으로 순환을 도와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혈액순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만약 어지럼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거꾸리 후에 머리가 띵했던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아령을 들고 옆구리를 흔드는 동작이에요. 무게를 든 상태에서 반복적인 측구를 하면 요추와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몸통 강화는 측면 버티기와 호흡 기반 코어 활성화가 훨씬 안전해요. 오미선 70세님은 옆구리 살을 빼려고 아령을 들고 열심히 흔드셨는데 허리 옆쪽에 통증이 생겼어요. 특히 밤에 잠들 때 더 심해져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무릎을 대고 사이드 플랭크를 10초씩 유지하는 동작을 3세트 해보세요.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귀와 어깨, 엉덩이를 일직선으로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 옆이 뻐근해서 잠들기 어려운 밤이 있었나요? 이렇게 5가지 위험한 동작들을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관절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동작들이라는 거예요. 60대 이후에는 관절 보호가 가장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제 위험한 동작들은 알았으니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가 중요하죠. 다음 장에서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체 루틴들을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검증한 안전한 루틴들을 쉬운 것부터 차례대로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정아림이고 이 순서대로만 따라하셔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호흡과 복부 브레이싱부터 시작해볼게요. 숨을 내쉬면서 배를 납작하게 조이는 연습이 모든 동작의 기초가 됩니다. 이때 절대 숨을 참으시면 안 돼요. 4초 동안 내쉬고 4초 동안 유지하기를 6회 반복해보세요. 내쉬는 동안 허리가 바닥에 편하게 닿나요? 두 번째는 의자 스쿼트예요. 체중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안전하게 깨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을 앞서지 않게 엉덩이부터 뒤로 보내는 거예요.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8회씩 2세트 해보세요. 일어날 때 양발에 힘이 균등하게 느껴지나요? 세 번째는 낮은 스텝업인데요. 계단 높이보다 훨씬 낮은 발판을 사용해서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는 동작이에요. 처음에는 손잡이나 벽을 가볍게 지지하면서 하세요. 오른발로 6회, 왼발로 6회씩 2세트 해보시고요. 내려올 때 무릎이 휘청이지 않나요? 목 안정화 동작도 중요해요. 턱 당기기와 작은 범위 기울임이 경추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절대 통증이 있는 방향으로 끝까지 밀어붙이지 마세요. 턱을 살짝 당기고
5초 유지하기를 5회, 좌우로 기울여서 각각 10초씩 3회 해보세요. 어깨 힘을 뺀 상태가 유지되나요? 사이드 플랭크 변형 동작으로 몸통 옆 라인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어요. 허리가 아래로 꺼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10초씩 유지하기를 3세트 해보세요. 복부 옆쪽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종아리 펌프와 발목 돌림을 소범위로 해보세요. 혈액순환과 보행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지럼이 있으시면 속도를 줄이시고요. 앉아서 발끝을 위아래로 20회, 발목을 작은 원을 그리며 10회 돌려보세요. 발끝이 따뜻해지는 변화가 느껴지나요? 이런 동작들은 왜 안전할까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근육들을 골고루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호흡과 연결해서 하면 안정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 루틴을 적용해 본 결과 대부분의 분들이 2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3번만 이 흐름을 이어가셔도 몸이 먼저 답을 보여줄 거예요.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으시면 횟수나 세트를 늘리는 것보다 동작의 정확성을 높이세요.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시작하면 좋을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많이, 세게, 화려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60대 이후에는 안전하고 꾸준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잘못된 상식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윗몸 일으키기로 복부를 강화하고 목을 크게 돌려서 스트레칭하고 레그 프레스 고중량으로 하체를 키우고 거꾸리로 혈액순환을 돕고 아령 들고 옆구리를 흔들어서 옆구리 살을 빼려는 시도들이 모두 관절을 지치게 만드는 동작들이었어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호흡과 복부 브레이싱으로 코어를 안정시키고 의자, 스쿼트로 하체를 강화하고 낮은 스텝업으로 균형 감각을 기르고 목 안정화로 경추를 보호하고 사이드 플랭크 변형으로 몸통을 강화하고 종아리 펌프로 순환을 돕는 것들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 통증이 생기고 허리가 뻐근해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지고 목을 돌릴 때마다 어지럼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버거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보행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내림이 편해집니다. 밤에 잠들 때 몸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해요. 무엇보다 운동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박선옥님처럼 한 달 만에 계단 통증이 사라진 분도 있고 6개월 후에는 등산까지 다시 시작한 분들도 계세요. 그럼 오늘 당장 뭘 하시면 될까요? 하나만 고른다면 아침 첫 동작으로 복부 브레이싱 6회부터 시작해보세요. 누워서 4초 동안 숨을 내쉬면서 배를 납작하게 당기고 4초 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몸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복부 브레이싱이 익숙해지면 의자 스쿼트를 추가해보세요. 그 다음은 목 안정화, 그리고 나머지 동작들을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주에 하나씩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내일부터 여러분의 움직임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수 있고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을 살리는 걷기 속도와 보폭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하루만 보의 함정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만 보보다 중요한 건 걷는 방식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동작을 빼고 어떤 동작을 넣으시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 과정이 정말 궁금합니다.